안녕하세요. 경추의 기초적인 개론을 설명할 홍진솔이라고 합니다. 경추는 스파이널 코드를 보호하고 머리를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며 척추동맥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경추에 부정혈이 생기면 부종과 유착이 생기며 다른 부위에 보상적 부정혈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요통, 이명, 현운 등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렉세이션, 즉 아탈구 패턴을 이해하거나 어저스먼트 셋업을 할 때 경추의 구조와 커브드 모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블럭세이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서블럭세이션이 생기면 기능적, 구조적 또는 병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관절의 변이가 신경 기능을 침해하고 내장계 기능과 건강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블럭세이션을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척추 관절도 알맞은 플레인에 맞춰서 교정을 해야 쉽게 교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는 7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추의 상단은 두개골에 연결되고 하단은 대략 어깨 높이에서 흉추로 연결됩니다. 옆에서 보면 경추는 완만하게 전만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추 처음 두 척추는 모양과 기능이 독특한데요. 환추라고도 불리는 C1, 아틀라스는 두개골 기저부에서 시작되는 고리 모양의 뼈입니다. 축추라고도 불리는 C2, 엑시스는 C1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C0에서 C2를 상부 경추, C3에서 C7을 하부 경추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상부 경추의 기능적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두골과 C1은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를 이루게 되는데 모양을 보시면 후두골이 C1 위에 얹혀져 있는 구조입니다. 굴곡과 신전은 10에서 15도 정도, 라테랄 밴딩은 5에서 8도 정도 일어납니다. 다음 C1과 C2는 두 가지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란토 오돈토이드 관절이며 관상면상 차축 관절을, 두 번째는 아틀란토 엑시알로 주로 횡방향으로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수평면에 글라이딩하는 활주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운동은 축회전 운동이며 2차적으로 굴곡과 신전이 일어납니다. C1과 C2 사이에서 라테랄 밴딩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3에서 C7에 대해 보겠습니다. C3에서 C7은 관상면과 수평면 사이에서 약 45도로 이루어져 있는 활주 관절입니다. C3와 C4는 일반적으로 수평면에 위치하고 극돌기와 라미나가 같은 높이에 위치하며 비교적 많은 구조물 촉진과 구별이 편리한 관절입니다. 하부 경추의 주된 움직임은 굴곡과 신전 그리고 부차적으로 라테랄 밴딩입니다. 경추의 일반적인 리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설명은 팔머-간세드 기법의 리스팅이며 C0인 오시프과 C1인 아틀라스는 다른 리스팅이 있으므로 오늘은 C2 이하의 분절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리스팅의 기준은 극돌기이며 P, PR, PRS, PRI, PL, PLS, PLI로 나뉠 수 있습니다. P는 포스테리어, 즉 후방 변이되었다는 뜻이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P라고 합니다. 뒤에 붙는 R과 L은 극돌기가 아랫뼈를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변이되었다는 뜻입니다. S와 I는 슈페리어, 인페리어로 극돌기가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변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림의 예시를 통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측면에서 보았을 때 C4의 주체가 C5의 주체보다 후방 변이가 되어 있어 C4B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방에서 봤을 때 C4의 극돌기가 C5의 극돌기보다 우측으로 회전되어 있어 C4PR. 다음 회전 변이가 있는 C4의 우측이 상방 변이가 있으니 C4PRS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C4의 주체가 좌측굴 되어 있어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좌측으로 찌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변이가 있는 우측처럼 관절면이 넓어져 있는 곳을 오픈 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가 있는 좌측처럼 관절면이 닫혀 있어 좁아져 있는 곳을 클로즈 웨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보자면, 만일 C4PLI라고 진단이 된 경우 C4의 주체가 C5의 주체보다 후방 변이 되어 있고, C4의 극돌기가 C5의 극돌기보다 좌측으로 회전되어 있으며, 회전 변이가 있는 C4의 좌측이 하방 변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경추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면 커비드 모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척추는 회전과 측굴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부 경추에서 라테랄 밴딩은 극돌기의 대측 회전과 커플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 라테랄 밴딩 시 그림처럼 우측으로의 극돌기 회전과 커플링됩니다. 그리고 C2에서 C7까지 라테랄 밴딩, 엑시얼 로테이션, 커플링의 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좌측 라테랄 밴딩 시 오목한 부분, 컨케이브의 관절 및 디스크가 가까워지고, 볼록한 부분, 컨벡스의 관절 및 디스크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멀어져 있는 오른쪽을 오픈 웨지라고 간주됩니다. 만일 커플드 모션에 맞지 않는 병리적인 변이가 일어난 곳이 교정의 대상이 되며, 병리적 변이는 치료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경추는 촉진과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어저스트를 해야 합니다. 맨 첫 번째로 경추의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경추를 회전시켜보고, 굴곡시켜보고, 신전시켜보고, 신전 후 회전을 시켜봅니다. 검사 시 증상이 발생하는지, 잠기는 분절이 있는지, ROM에 제한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다음 환자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경추의 신전 촉진을 시행합니다. 양손의 2지나 3지를 이용하여 라미나 부분에 컨택을 하고 하늘 방향으로 PA 방향으로 촉진합니다. 이때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적으면 그 위치가 후방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경추 극돌기를 좌우로 밀어보며 잘 안 밀리는 쪽을 찾습니다. 만약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었는데 잘 안 밀린다면 R변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다음 해당 분절에서 인터트랜스버스 스파인 스페이스를 비벼보며 반대측에 비해 넓은지 좁은지 찾습니다. 만약 인터트랜스버스 스파인 스페이스가 우측이 넓다면 슈페리어 변이, 즉 오픈 웨지라고 진단하고, 좁다면 인페리어 변이, 클로즈 웨지라고 진단합니다. 쉽게는 위로 파셋 조인트를 밀어보아 잘 안 움직이면 클로즈, 잘 움직이면 오픈 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S와 I의 변이를 찾을 때 다른 한 가지 방법도 있는데, 변이가 일어난 해당 분절에서 중립 상태에서 극돌기 옆을 비벼보고 변이된 방향으로 측구로 극돌기 옆을 비벼보며 앞통을 확인합니다.
만약 측구라고 앞통이 감소한다면 오픈 웨지를 닫아줬기 때문에 앞통이 감소하며 슈페리어 변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구하고 앞통이 증가한다면 클로즈 웨지를 더 닫아줬기 때문에 앞통이 증가하여 인페리어 변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P된 분절을 찾고 R과 L 변이를 찾은 다음 S와 I의 변이를 따져보는 순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커피드 모션도 확인해 봅니다. 경추를 측구시켜 놓고 극돌기를 좌우로 밀면서 잘 밀리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저처럼 우측구라면은 극돌기가 좌회전이 정상이나 이 생리적 움직임이 깨져버린 경우 극돌기가 우회전 되어 있어 좌측으로 잘 밀리지 않게 됩니다. 픽세이션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분절을 교정하면 됩니다. 이처럼 조인트 펑션이 중요하며 기능 제한이 된 곳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추의 관절면의 호관절 각도가 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교정이 들어가야지 쉽게 교정이 되고 정확히 촉진하는 방법을 알고 관절을 테스트할 줄 알아야 안전하게 교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